네, 반갑습니다. 김법상입니다. 오늘은 고2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지만이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제 고2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입시 전반적인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언어, 논술과 관련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방학이죠. 고1에서 고2가 됐단 말이죠. 문과, 이과가 아마 확장이 됐을 겁니다. 그죠? 내가 어디로 갈지 분명히 목표가 정해지고 뭔가 뚜렷한 어떤 목적이 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공부를 조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1 때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고1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요. 사실 고2 뭐 겨울방학 지나고 여름방학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입시가 1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따라서 고2 때부터는 사실 마인드를 난 고3이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국어랑 논술, 언어 이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2 학생들은 국어, 언어, 뭐 논술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레퍼런스가 뭐죠? 수능이잖아요. 수능이 언어 영역이 어떻게 나왔는가, 국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죠. 그죠? 앞으로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데 수능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수능에서 국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네요. 올해 이제 2015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조금 뭐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더라. 지문의 양도 많고 조금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갔더라. 한번 살펴보니까요. 뭐 논술에서 나왔던 제시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칸트가의 이야기는 어떤 취미 판단, 어떤 미적인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공통감을 가지고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제시문은 조금 논술에서 자주 나왔던 제시문이거든요. 어떤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가, 시민사회의 어떤 발달과 관련해서 뭐 헤겔이라든지 디르켐이 어떤 식으로 사고했고 그들의 사고가 시민사회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제시문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하는 뭐 아와 비와 비야, 비야 뭐 요것도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뭔가, 나가 점점 커져서 크게 될 때, 그게 대화가 되고 소화가 되고,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머물면 소화가 되지만, 큰 것으로 갈 때는 대화가 된다. 어떤 민족, 국가, 그런 거죠. 신채호 선생의 이 글은, 서강대라든지, 뭐, 건대 자기동의성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니까, 올해 논술 문제의 특징이 어때요? 올해 이제 수능 문제, 국어에서 나왔던 제시문들이 논술에서 나왔던 제시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시문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논술뿐만이 아니라 입시에 있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국영수 조금 쉬워지는 추세잖아요. 즉, 대학에서, 교과부에서 학생들의 어떤 사교육비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할 때 전형적인 수능의 난이도를 무엇으로 조정을 하냐면요. 수능 난이도는 어디에서 결판나냐면 수학에서 거의 결판납니다. 수학, 영어. 근데 영어는 이제 많이 쉬워지는 추세고 수학을 자꾸 쉽게 내거든요. 쉽게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을 거의 자격 고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으로 뽑을 정시는 진짜 문제 한두 개 차이로 거의 당락이 결정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수능을 쉽게 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학과 영어를 조금 쉽게 낸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너무 쉬워지니까 그래도 조금 변별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면 어때요? 언어, 국어를 조금 더 어렵게 내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내년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국어는요, 어찌됐건 한국 학생이면 읽을 수는 있잖아요. 따라서 국어가 심하게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많은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걸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학이랑 영어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기 때문에 교과부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앞으로도 큽니다. 알겠죠? 수학 영어는 조금 이 상태로 가거나 뭐 계속 쉬워지거나
뭐 여러분들 이제 2017년도 입시 안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16년이지만 보시면 수능은 지금처럼 계속 쉽게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는 뭔가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더 낮춘다. 이게 2017년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수능은 결국 자기고사로 가면 결국 난이도 있는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언어에서, 국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뭘 공부하는 거에 되냐면 이런 어려운 난이도의 제시문들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더 나가서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죠? 논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 사고력. 그죠? 이 사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죠. 대학이 요구하는 사고력은 크게 논리적 사고와, 그죠? 합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합리적, 창의적 사고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었고 이것이 논술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묻는지를 여러분 고2 겨울방학 이제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조금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수능의 언어 영역이 조금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뭘 목표로 삼아야 되죠? 독해력. 독해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될 것이고요. 더 나가서 제시문을 정확히 읽고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에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사고력을 키울 것인가. 자, 여기서 말한 요겁니다. 이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사고력을 대학에서 묻는 어떤 기본적인 유형에 맞춰서 어떤 유형? 요약, 비교, 설명 이런 문제들을 내거든요. 대학들이 비판, 자기견해, 문제 해결 이런 걸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유형들에 맞춰서 내 사고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결국에는 고2 수업에서는 고난이도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을 기르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유형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이 고2 수업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 이렇게 난이도 있는 제시문들 그 중에서도 뭐 시, 소설, 어떤 비문학 이걸 중심으로 제가 독해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이 비문학 안에는 뭐 과학 지문도 들어가 있고요.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지문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제시문들을 읽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수업의 방식을 제가 가져갈 거냐면요. 학생들한테 쓰기와 어떤 문제 풀이 시간을 갖습니다. 쓰기 뭐 논술 문제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비문학 지문, 언어, 국어 제시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객관식 문제를 풀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짧은 글 여러 개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주관식 서술형처럼 아니면 진짜 논술 형태의 문제를 쓰게 하거나 그래서 쓰기 문제 풀이를 한 60분 정도 시킵니다. 그래서 요 쓰고 문제 풀이 한 걸 토대로 어떻게 하죠? 제가 해설 강의를 합니다. 해설을 한 60분 정도 할 거고요. 이 해설은 여러분들이 쓴 걸 바로 직접적으로 이어서 해설을 하고 단순히 이때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즉 문제 풀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스스로 사고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설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해설엔 학생들이 사고에 맞추어서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덧붙여서 이제 논술에 필요한 어떤 사고 구조적 사고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60분 동안 설명을 할 텐데 이때 뭘 할 거냐면 이때 플러스 첨삭을 같이 할 겁니다. 첨삭을. 즉 여기에서 쓰고 풀었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학생들과 1대1로 대면해서 첨삭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첨삭을 할 겁니다. 지금 첨삭하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제 로스쿨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변호사가 이제 되었거나 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첨삭을 하시고요. 뭐 이번에 사시 합격하신 분들도 이제 첨삭 저랑 같이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첨삭을 그날 하느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일주일만 지나도 내가 뭘 썼는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썼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쓴 걸 그날 첨삭받고 플러스 뭔가 보완할 만한 과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간다면 차근차근, 이 과제는 옵션입니다. 학생마다 조금 다른데요. 제가 그날 썼던 문제에 해당되는 것과 똑같은 세트를 하나씩 더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해오면 진짜 언어가 됐건 논술이 됐건 실력이 향상이 확실히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 수학이랑 영어 공부에 또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옵션으로 주긴 하는데요. 어찌됐건 요 과제까지 해서 세트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온다. 그러면 언어와 국어와 논술 성적이 팍팍팍 늘 것이다. 특히 이 쓰기랑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한 명씩 부를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첨삭을 이거 저한테 다시 보여주고 제가 학생들을 면담하면서 점검하면서 너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고 면담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수업은 거의 이중 첨삭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 1차로 첨삭 선생님과 첨삭을 하고 저랑 학생들이 다음 주에 쓰기와 문제풀이 시간에 따로 개별적으로 또 첨삭을 하고요. 이때는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하여튼 1, 2, 3주 정도에 한 번씩 최소 한 번 이상은 저랑 보게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어찌됐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낯선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스스로 독해를 해내고 어떤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자기 스스로 사고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 어려운 제시문을 독해하고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논술을 대비하는 것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 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서도 인문계 학생들은 논술 공부한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장기적인 자기의 인생의 플랜을 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고2 논술 수업에 대한 어떤 설명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의문나는 부분은 뭐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실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수업을 제가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거 보시고 그리고 수업 자료도 올릴 생각이니까 보시고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2 겨울방학 수업 안내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